So I studied Afghanistan and the security threats we face in Afghanistan and the broader region are immense. We have given them total authorization. 지난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전략을 뒤집고 추가 파병을 결정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 파병 결정은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전략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줄곧 외치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대외적인 개입은 자제를 하고 국내 정치에 집중하겠다는 일종의 신고립주의적 외교 독트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랬던 트럼프가 돌연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지역의 안보 위협이 어마어마하다. 또 승리 없는 전쟁에 지쳤다. 우리 미군은 여기 이기기 위해서 싸우겠다. 승리하겠다고 아주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병 규모라든지 아니면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케줄 뭐 언제 어디까지 보낼 것이다 이런 건 안 나왔는데요. 아마 이번 한 4천 명 더 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한 8,500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그 업무라는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그리고 경찰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합동 특수전사령부에서 특수부대가 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테러범을 색출을 한다든지 뭐 탈레반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이제 군사작전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도 보고 있죠. 네. 근데 이 아프간 전쟁이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한테는 뭐 늪이다, 정말 풀기 힘든 숙제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거든요. 전쟁의 시작은 당연 뭐 2001년 9.11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의 그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이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은신에 있었고 실제로 전쟁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한때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외세의 개입으로 잃은 권력을 다시 찾겠다고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테러를 감행하면서 아직까지 탈레반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기나긴 아프간 전쟁의 시작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지만 빈 라덴은 종적을 감추었다. 2011년 5월 1일 새벽 미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파키스탄 북서부 아보타바드의 대저택을 기습 공격했다. 아프간 전쟁 발발 이후 10년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은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After a firefight, they killed Osama bin Laden and took custody of his body.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미국. 하지만 빈 라덴의 사살 이후에도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아프간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탈레반 세력들은 미군 철수의 공백을 끊임없이 노리며 군사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테러를 일으켰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되어버린 아프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이번 발표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은 그 공백을 테러 세력이 메우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미군 철수 이후의 그 안보 위협을 강조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 정부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또 통제권이 카불과 그 수도 인근 지역, 뭐 다른 일부 지역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제한적이군요. 학자들이 카불 정부라고 불러요. 아프간 정부라고 불러야 되는데 카불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세력이 상당히 약하고요. 네. 실제로 아프간에서 가장 큰 실세는 탈레반 세력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은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이 아프간 전체의 3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는 절반 이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발표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이 미 대사관 근처에서 로켓포를 경고 사격을 한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탈레반의 고위 지휘자가
AFP 통신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전력 낭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최근에 23일에도 이 차량 폭탄 테러로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이 아프간 상황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게요. 이 IS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 아프간 내에서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21일 발표입니다. 그 유엔의 아프간 지원 센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뭐 탈레반뿐만이 아니라 이 IS도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IS가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4월에는 IS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GBU-43이라는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이거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폭탄은 핵폭탄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폭탄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IS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그 IS의 부상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도 좀 눈길이 많이 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파키스탄 정부 측에서 이거는 숨겨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사실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파키스탄 측에서 도움을 주질 않으면은 이건 뭐 탈레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실제로 뭐 빈라덴도 파키스탄에 마지막에 사살될 때는 숨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파키스탄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저는 그 파키스탄의 비판 발언이 탈레반과 파키스탄의 연결고리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이 의도는 바로 대중국 견제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1대1로의 프로젝트의 거점 지역을 파키스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간 나라에 있는 파키스탄에 거의 55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두 국가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때문에 만약에 아프간을 비우게 되면 네. 중국과 파키스탄이 가까워지고 미국은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추가 파병 결정이요. 단순히 어떤 국제사회에서 안보 패권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경제 패권의 견제의 의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프간이 이 완전히 불모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2010년에 글쎄 여기에 광물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1조 달러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 광물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로 나왔거든요. 사실 경제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프간의 광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광물이 뭐가 있느냐. 바로 중국의 어떤 특권처럼 여겨졌던 히토류가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전화해서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한테 안보 이런 얘기보다도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경제, 특히 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뭐 파병, 개입 뭐 이런 거 굉장히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태도를 바꾼 건데 거기는 이제 국내적인 상황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던 때가 딱 있는데 그게 4월에 시리아 공습을 했을 때예요. 그때 딱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한 지지자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지율도 좀 반등을 시키고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고립주의 또는 신고립주의는 뭐 과거의 먼로 독트린처럼 뭐 대단한 철학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국내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모진들에게 결국 물어보면 참모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아프간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전략은 없다. 차별화된 전략은 없다. 그러나 철군은 안 된다. 왜냐하면 철군을 할 경우에 아프간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서남아시아 또 그것이 중동에 대한 교두보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력하게 아마 브리핑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스티브 배넌이 경질됐잖아요. 근데 스티브 배넌은 가장 사이가 안 좋고 가장 많이 붙었던 인물이 맥메스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티브 배넌이 원래는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가는 상임으로 들어가는 인물이었는데 그걸 뒤로 뺀 것도 맥메스터였어요. 나오기 전까지 그냥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그런 풍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맥메스터를 밀어준 사람이 당연히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고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죠. 켈리 비서실장. 근데 이 세 명이 전부 다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서로 사이가 좋다를 넘어서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이제 완전히 거의 장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또 보여지고
그리고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부사령관을 지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자기 둘째 아들이 아프간에서 지뢰를 밟아서 복무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느낌에는 자기네가 뭔가 못 끝낸 숙제가 하나가 그렇네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에서 뭐 개입주의를 선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약간 섣부른 분석 같고요. 그거는 사안마다 조금씩 태도를 달리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 4,000명 더 파병했을 때 IS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쪽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국가입니다. 그 실패한 국가의 가장 기저에 깔린 이유는 국민 국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정체성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중앙정부의 통제권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 정도로 지금 분열돼 있는 이제 국가라는 나라라는 개념 거죠. 자체가 안 맞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정권 교체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외세의 개입으로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뭐 통합을 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뭐 그런 그 협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는 여전히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미국의 아프간 전략이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역시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